네, 안녕하세요. 주필승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승입니다. 11월 22일 수요일, 시장은 큰 변동성 없이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 시장이 0.29% 조금 하락하면서 망을 마쳤는데, 뭐 큰 영향은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상승 종목 수가 좀 많이 줄어들고 있고 하락 종목 수가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원달러 환율이 오늘 11원 30전 올라가서 잠깐 좀 변동성이 커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고점 대비 뭐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 반등은 뭐 그렇게 시장에 큰 영향은 주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루 만에 여러분들이 많이 찾아주셔가지고 구독자가 벌써 661명, 661명 됐습니다. 빨리 이제 1000명이 넘어가지고 원활한 채널이 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구독과 좋아요 아시죠? 많이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의 화두는 역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죠. 오늘도 개인이 200억 정도 매수를 했고 외국인과 기관은 계속해서 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 아시겠지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이제 투자 주의가 걸린 거죠. 투자 주의, 오늘 하루 동안에 투자 주의가 걸렸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개인들이 주로 매매를 많이 하는데 증거금이 100%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미수는 쓰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가수요가 있어요. 아무래도 개인들이 주로 매매하기 때문에. 그래서 증거금이 좀 잡히면은 개인의 매수 여력이 떨어지겠죠. 오늘도 장중에 장 초반에는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다가 버티다가 막판에 VI까지 걸리면서 하락을 하니까 조금 차익 매물이 나온 것 같은데, 그래도 생각보다 마이너스, 최근에 올라간 거에 비해서 마이너스 5%다라고 하면 아직도 세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내일 다시 증거금이 100%가 풀릴 때 어떻게 될지 이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다시 40% 증거금으로 바뀐다 하면 또다시 좀 미수라든가 가수요가 늘어날 수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으로 다시 개인의 자금이 몰릴지 이거를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하락하니까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반등하는 것이 아니라 동반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 이런 점에서 보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로 자금이 몰렸던 것들이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으로 아니면 그 밖에 2차전지 섹터로 자금이 이동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상당히 우려했던 부분인데 어차피 주식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개인이 상당히 많이 사랑하고 있는데, 머티리얼즈 위에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이런 쪽으로는 자금이 그렇게 공격적으로 들어오지고 있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역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에코프로, 에코프로 BM으로 지속되고 있는데 이거를 좀 적극적으로 사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반면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쪽은 좀 공격적으로 매매를 하는 모습이 포착되기 때문에 당분간 머티리얼즈로 간 자금이 에코프로라든가 BM 쪽으로 이동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보입니다. 2차전지 섹터는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차량의 수요 감소, 원자재 가격의 하락 조정이 좀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조정 기간이 좀 길어지고 있는데, 이런 거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늦어도 연초나 1분기까지는 좀 변화가 좀 있을 것이다. 바닥을 치고 좀 올라올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선반영된다라고 하면 다음 달이나 1월 달 초에는 뭔가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 변화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21선을 넘어서는 이런 모습이 나와야 안정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그 전까지는 좀 횡보 내지는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나와줄 것 같아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최근에 외국인들이 거래소 시장보다는 선물 시장에서 상당히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지표 잠깐 살펴보면은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입니다. 선물 시장에서 기존에 10월 말까지 보면 약 2조 7천억 정도의 순매도를 보였어요. 2조 7천억. 그런데 이게 플러스로 전환돼서 약 한 8천억, 9천억 정도 되니까
합쳐버리면은 약 한 3조 6천억, 3조 6천억의 선물 누적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다. 선물이 외국인 선물이 순매수로 3조 6천억을 사고 있다라는 얘기는 향후 시장이 올라가는 거에 배팅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요게 이제 12월 둘째 주 목요일 날, 둘째 주 목요일 날 선물 옵션 만기가 되잖아요. 아무튼 그 전까지 3조 6천억 이상의 순매수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점은 시장이 크게 하락보다는 상승 쪽에 배팅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최근에 외국인들이 주로 산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반도체를 비롯한 삼성전자 주식을 많이 샀고, 오늘은 좀 팔았긴 한데 그래도 삼성전자 주식을 제일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외국인들의 그 12월 달 시장 전망은 우상향으로 본다라고 이 선물 시장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외국인들은 뭐 산타 랠리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전체적으로 나빠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부침은 있겠죠. 아무래도 변동성이 좀 계속해서 생길 것 같은데 지금 시장의 주도주가 별로 없어요. 아시다시피 시세의 연속성이 없습니다. 시장의 체력, 주식시장은 시세의 연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움직인다라는 종목을 캐치해가지고 그러고 나서 매수하는 거지, 그냥 뭐 오늘 샀다, 내일 오늘 팔았다 이렇게는 할 수가 없거든요. 결국에는 내일까지, 모레까지 좀 꾸준하게 올라가는 시세의 연속성이 있어야 그걸 믿고 여러분들이 안정적인 투자를 하는 거지, 시세의 연속성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안해서 못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시장이 상대적으로 어려워 보이고 있는데, 시세 연속성을 확보하려면 어떤 주도주, 과거에는 2차전지가 주도를 했고 옛날에 또 그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가 주도했고, 또 과거에는 또 조선주 업종이 전체적으로 시장을 주도했고, 이런 식의 주도주가 나오면서 시장을 이끌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런 종목을 사면 계속해서 수익이 나니까 이런 식으로 안정적으로 올라갔으니까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오늘 올랐다 오늘 빠졌다, 또 다른 종목 올랐다 빠졌다, 이렇게 시세의 연속성이 없는 장에서는 아무래도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상당히 얼어붙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왜 이렇게 불안한 모습이 나타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보면, 이렇게 아직까지 시사의 방향성을 잘 모르겠다라는 분이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은 이제부터 사야 된다라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세가 올랐다 바로 빠졌다, 단기 종목가 올랐다 빠졌다, 소위 말하는 테마주 위주로 잠깐 올랐다가 잠깐 빠지는 이런 모습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실적이죠. 2차 전지도 결국에 지금보다는 23년, 뭐 25년, 30년 실적이 좋아진다는 전제 조건으로 주식이 올라가는 것처럼 실적이 깡패입니다. 실적 좋아지는 주식이 떨어지진 않아요. 절대. 올해보다 내년이 좋고 내년보다 내후년이 좋아지는데 주식이 떨어진다. 요건 이론적으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실적이 좋은 주식에 여러분들이 배팅을 해 놓으셔야 안정적인 상승을 바라볼 수가 있다. 지금은 안 좋지만 어떤 모멘텀으로 뭔가 변화가 나타나는 주식이 앞으로 계속해서 부각이 될 수 있다. 그 중에 이제 오늘은 종목 얘기를 좀 더 할 건데요. 오늘은 뭐 조선 업종들의 변화가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왜 조선 업종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알아보실 필요가 있고요. 반면에 2차전지 섹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 수급 적으로도 좀 매도해 있고, 여러 가지 수요 감소라든가 원자재 가격 하락 이런 것들이 있어서 상승에는 약간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르면은 12월, 늦어도 1월 달에는 뭔가 변화가 나타날 텐데, 그때까지 우리가 손가락 빨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새롭게 움직이는 섹터라든가 종목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에 넣어놓으시고 주목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식하시는 분들은 세상 일에 항상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어떤 이벤트가 발생되면 이거에 관련된 어떤 종목이 뭔지 이렇게 되셔야 돼요. 이거 늘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이 또 움직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변화라고 하는데, 이런 변화에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종목에 대입하시는 습관을 들이면 이런 데서 여러분 소위 말하는 대박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를 평상시에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늘 생활의 발견이라고 그러죠. 생활의 발견을 꼭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변화를 이제 관련 종목들 찾아보시면 그런 데서 대박이 나오는데, 오늘은 조선 업종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거 보시면은 조선주가 왜 경기가 좋다라고 하는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나온 이제 뉴스인데, 보다시피 11개월 연속 지수가 상승세예요. 요게 이제 신조선가 지수추인데, 올 1월 달부터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조선 가격, 가격이 백가격이죠. 백가가 이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런 게 이제 거의 2007년도, 8년도가 가장 조선주가 가장 화랑해 보였던 이런 시절이었는데, 요 시절 가격대까지 근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선박 가격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수주를 하고 있는, 지금도 조선주가 벌써 3년 정도의 수주를 따놨어요. 조선도 2차 전지랑 마찬가지로 미리미리 선적을 받아가지고 주문을 받아가지고 제조해서 납품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3년치 일감을 다 받아냈는데, 과거처럼 저가형은 이제 중국 애들이 가져가고 우리는 그래도 선택해서 또 남는 거, 부가가치가 있는 것만 골라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부터 조선 업종들의 실적이 곧 반영이 되기 시작하면서 3분기도 전체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신조선가 추이가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우상향을 하고 있다. 조선업이 좋아지고 있구나. 표 하나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국내 조선사의 선박 수주량은 둔화됐습니다. 둔화됐어요. 하지만 감소를 41%로 감소했는데, 그런데 3년치 이상의 일감을 확보하고 고부가가치선 위주로 골라서 수주했단 말입니다. 요게 이제 옛날에는 그냥 무조건 도크를 놀리면 안 된다 그러면서 저가고 뭐고 받았는데, 지금은 골라가지고 돈 되는 것만 골라가지고 수주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3분기 실적들 보면은 빅3,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옛날에 대우조선이죠, 하나오션, 모두 흑자에 성공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과거처럼 무작위로 받지 않고 골라가지고 돈 되는 것만 골라서 수주하고 있기 때문에 수주량은 둔화됐지만 실적은 좋아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3분기, 3, 4 모두 흑자 기록한 거는 2012년 4, 4분기 이후에 약 11년 만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성과 상승 덕분에 수익성은 점점 더 개선된다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년치 이상의 일감을 확보했고 조선 가격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조선 업종이 전체적으로 실적이 계속 발표할 때마다 좋아질 수밖에 없다. 아까 말씀드렸죠. 실적이 좋아지는데 주가가 떨어지는 일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 업종이 지금 사이클상으로 좀 좋은 사이클에 있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이거에 관련된 투자를 한번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뭐 사야 되느냐? 제가 다 골라놨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일단은 대형주 중에서는 삼성중공업이 상당히 좋습니다. 뭐 차트상으로도 제가 좋아하는 121선을 넘겼죠. 그리고 요게 과거에 삼성중공업의 패턴을 보면 이런 패턴이 나오질 않았어요. 과거에 현대 뭐 중공업이나 한국조선해양 이게 막 올라가면 이 정도 올라가고 이런 정도밖에 안 보였단 말이에요, 삼성중공업이. 그런데 지금 5월 달에서 8월 달 올라갈 때 삼성중공업이 주도했습니다. 시장을 주도했어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과거에 조선업종들 투자해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현대나 뭐 한국조선해양을 주도해 가지고 올라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삼성중공업은. 근데 이번에 주도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시장의 변화, 삼성중공업 자체의 큰 변화가 시장에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상승폭의 절반 조정받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패턴은 상당히 좋은 패턴이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성가격이 올라가고 LNG 쪽에 특화되어 있는 삼성중공업이 앞으로도 실적이 좋기 때문에 충분히 이 고점을 갱신하고 올라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전제는 뭐냐? 예, 실적이 좋아지는데 주가가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전제입니다. 예, 이건 확실해요. 앞으로 실적이 계속 좋아질 겁니다. 삼성중공업의 실적은 3분기도 좋게 나왔지만 계속 좋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계속 올라가겠죠. 예,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된다. 삼성중공업의 그 분기 실적을 보시면, 자, 보시면 3분기도 759억. 예, 괜찮죠? 계속해서 보시면 예, 이렇게 적자가 많이 났어요. 900억 적자, 2천억 적자, 1600억 적자, 3천억 적자였는데 자, 올해부터 저렇게 영업이익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이 보셔도 눈에 띄죠. 여기서 이제 그 천억대 단위로 4분기에 늘어난다라고 가정을 한다라고 하면 그리고 내년 내후년까지도 계속 좋아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년치 일감이 확보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삼성중공업. 그러니까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는데 주가가 어떻게 해요? 예,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 삼성중공업 주가는 나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좀 이거는 대형주로는 삼성중공업이 좋고 그다음에 뭐 HSD 엔진 옛날에 그 두산 엔진도 뭐 상당히 좀 최근에 수급이 들어오면서 좋아질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작은 것 중에서는 요 하이로코리아 제가 계속해서 하이로코리아에 대해서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최근에 120억 정도의 또 자사주 매입을 신청을 해갖고 하루에 2만 주씩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봤을 때 하이로코리아 입장에서는 지금이 가격이 싸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들어오면 한 50만 주 넘게 들어올 거예요. 앞으로도. 그러니까 지금 2만 주씩 계속 사고 있는데 주가가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자, 하이로코리아의 주주 현황을 잠깐 살펴보면은 이렇게 대주주뿐만 아니라 많은 외국계 펀드, 국민연금, 이 자산운용사들이 많이 갖고 있죠. 함께 합쳐보면 74%예요. 돌아다니는 물량이 25%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사면 올라가요, 이거는. 그런데 여기에다가 자사주까지 매수하겠다. 이러니까 수급이 이게 뭐 계속해서 좋아질 수밖에 없고 조금만 올라도 많이 올라갈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실적도 뭐 좋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로코리아 기본적으로 요 120에서 넘어갔죠? 예. 그러니까 저 늘 말씀드리지만 여기 120일을 넘어가는 주식을 사셔야 된다. 이렇게 그래야 뭐 먹을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실적도 좋은데 120일을 넘어가는 모습이 나왔다. 이거는 120일 밑에 있을 거냐 위에 있을 거냐 천지 차이다. 천당과 지옥 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하이로코리아 기본적으로 관이음새 피팅 업체라고 그러죠. 조선 업종이 좋아질 때 같이 수혜를 받는 그런 업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400억 정도 나왔던 그런 회사고요. 부채 비율이 8%밖에 없어요. 거의 부채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유보율이 보세요. 5,500% 상당히 좀 우량한 기업이죠. 우량한 기업인데 지금 3분기까지 영업이익이 400억입니다. 작년에 영업이익이 400억인데 3분기까지 영업이익이 400억이에요. 그러니까 4분기까지 합치면 최소 500억에서 6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고성장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부채도 없고 유보율도 높고 정말 우량한 기업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성과가 올라가면서 조선업들이 좋아지면 이에 따른 피팅 업체라든가 밑에 부품 업체들이 좋아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이로코리아 같은 종목들도 이제 곧 수혜를 받아서 여기 고점을 뚫고 나가는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또 121선을 넘어갔죠. 그러니까 이거는 간단해요. 121선 밑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그냥 매도하면 되고 이거 밑으로 안 떨어진다 그냥 보유하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그죠? 투자법이 간단해요. 그래서 121선 넘어가면 갖고 있고 떨어지면 뭐 팔면 되죠. 그죠?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실적이 좋은 회사인데 아직 그 수급이 아직 안 들어와요. 일단은 기관들도
투자 수익을 내려면 좀 대형주 위주로 들어오거든요. 대형주. 예,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런 소형주까지는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중공업이나 이런 쪽으로 먼저 들어와요. 삼성중공업이나 그다음에 HSD 현대, 아이고 뭐 엔진, 예, 이런 것 쪽으로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런 조선 업종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요거를 여러분들이 꼭 알고 투자를 하시면 그렇게 크게 불안하지 않다. 물론 시세의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또 올랐다 떨어졌다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실적이 좋아지고, 예, 이런 상황에서 주식은, 예, 우하향하지 않는다. 예, 아시겠죠? 이런 거는 자신 있게 투자하셔도 됩니다. 재밌죠? 예. 주식 투자 이렇게 알고 하시면 재밌어요. 불안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 오늘 올랐다 떨어졌다 해도, 예, 이거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좋아지는데 주식이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예,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데 주가 떨어진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예, 그 주식시장의 근간이 없어지는, 예, 그런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예,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라고 가정하면 조선업종들이 또 새로운 뭐 주도주까지는 아니겠지만 단기 주도주가 될 수 있다. 예, 자금이 몰리는 게 이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장황하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또 하나 종목 예, CJ 대한통운, 어제 CJ 대한통운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여기 알리익스프레스 요거가 되면서, 예, 해외 직구 물품을 실제로 많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대한통운이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사우디에 있는, 예, 네스마 그룹하고 MOU를 맺었습니다. 사우디를 이제 발판을 삼아 가지고 그 중동권에 진출하겠다라는 이제 포부를 갖고 있는데, 대한통운의 이런 시스템이 상당히 잘 돼 있어요. 물류 시스템이. 그래서 이거를 사우디에서 보고, 예, 그 네스마 그룹에서 보고 MOU를 맺었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 그룹이 또 네옴시티 아시죠? 사우디 네옴시티 거기 프로젝트에도 네스마 그룹이 이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네옴시티가 잘 되면 CJ 대한통운까지 약수 효과를 얻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대한통운이 그동안 쿠팡에 상당히 좀 곤욕하다가 뭔가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예, 저 어제 말씀드렸죠? 예, 오늘도 뭐 좀 올라갔는데 아무튼 기다리는 조정은, 예, 오지 않습니다. 좀 눌렀다 가면 좋겠는데 아무튼 계속해서 양봉이 나오고 있고요. 기관들이 좀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는데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뭔가 회사에 뭔가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점을 여러분들이 꼭 주목해 보시고요. 누가 이거 CJ 대한통운에 대해서 주목하겠습니까? 그죠? 예, 이렇게 뭔가 회사에 큰 변화가 나타난다. 이런 것들은 시장에서 상당히 우호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주봉 어제 안 보여드렸는데 주봉 보시면은 상당히 이렇게 큰 조정을 보여서 더 이상 떨어질 수가 없는 가격대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뭔가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거는 상당히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금방 쭉 이렇게 올라가진 않을 거예요. 급등하진 않을 건데 올랐다 떨어졌다 하겠죠. 이러면서 올라가는 주식이기 때문에 시장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CJ 대한통운, 요즘 CJ 그룹들이 잘 올라가더라고요. CJ ENM도 올라가고 있고 CJ도 괜찮고, 아무튼 CJ 그룹이 상당히 어려워졌다가 뭔가 변화를 좀 주려고 공격적인 행보를 하고 있다. 그래서 CJ 대한통운, 예, 괜찮아 보입니다. 제가 이렇게 개별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뭔가 시장에 변화가 나타날 때는 꼭 집중을 해야 된다. 2차 전지에 갇혀 가지고 2차 전지만 보고 있으면, 예, 답답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좀 벗어나서 이런 종목들도 있고 이런 종목들도 있고 이런 변화가 있는 거를 여러분들께, 예,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지 제가 뭐 뭐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런 걸 알고 계시고 투자하시는 것과 그냥 안 모르겠고 2차 전지에 올인해서 3년 기다리겠다. 이거는 상당히 좀 게으른 투자 방법이죠. 그죠? 기회비용도 있을 수 있고, 예, 여러 가지 기회가 놓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시장의 변화가 나타날 때는 그런 거를 꾸준히 공부하고 찾아가고, 예, 이런 여러분이 되셔야 진정한, 예, 투자가가 될 수 있다. 예, 주린이에서 벗어나는, 예, 뭔가, 예, 뭐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예, 견디는, 예, 투자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마지막으로 제가 계속해서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이었는데 NC소프트가 드디어 120일 선을 넘겼습니다. 요거 제가 계속해서 보고 있던 종목인데 오늘 장대 양봉 나오면서 넘겼죠. 그러니까 이런 바닥권에서 120을 넘기면 뭔가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이 차트 얘기하면 자꾸 뭐 차트리스트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차트리스트가 아닙니다. 경험에 의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지 차트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는 수급도 보고요. 뭐 시장의 호재, 재료도 보고 또 기본적으로 차트도 보고 또 많아요. 또 실적도 보고. 이게 뭐 단순하게 그냥 찍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니라는 점. 어떤 분 보니까 댓글에 차트만 본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정말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차트는 기본적으로 봐야죠. 차트도 보고 회사의 어떤 변화를 또 읽어주고 뭐 수급도 읽어주고 실적 전망도 읽어주고 이렇게 해서 투자를 해서 성과를 내잖아요. 주식 투자가 정말 재밌습니다. 자, NC소프트가 오늘 6.4 과거와 정말 다른 움직임이 나오죠. 보시다시피 120일을 넘어서면 뭔가 변화가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번에 넘겼다 바로 꺼질지 아니면 좀 더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수급적으로 기관들이 약 120억 정도 오늘 순매수를 보여줬어요. 뭔가 변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변화가 뭐냐? 찾아봤더니 이거죠, 이거. 이게 TL이라는 새로운 게임이 12월 7일에 정식 출시합니다. 스론 앤 리버티라고. 이게 뭐 왕자, 뭐 자유란 뜻인데 아무튼 요거가 이제 새로운 이제 10년 만에 나오는 NC 소프트의 새로운 게임이란 말이죠. 그죠? 청소년 이용 불가고 상당히 좀 잘 만들었다라고 할 정도로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게임이 나온다는 겁니다. 다음 달에. 물론 이제 나오면 또 왔다가 뭐 게임이 안 좋네 좀 빠지겠지만 그 전까지는 뭔가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올라가는데 NC 소프트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리니지로 수십 년간 해먹고 별다른 게임이 없었는데 이번에 TL이라는 게임이 새로 나왔기 때문에 뭔가 변화를 줄 수 있을지 저는 옛날에 개인적으로 NC소프트 잠깐 한번 살펴볼까요? 자, NC소프트 주봉입니다. 주봉 하나에 봉 하나 일주일에요. 요게 금융위기 2008년도에 기관이 손절매 쳐가지고 22,900원까지 급락 나왔을 때 제가 요거 NC소프트 현찰 장사거든요. 절대 때려주고도 망하지 않는다. 이 회사는 이 회사는 절대 부도가 날 수 없다. 왜냐하면 리니지 구독이 다 현금으로 들어오거든요. 다른 회사는 망해도 이 회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제가 2008년도 10월 이후에 엄청나게 제가 주식 샀습니다. 이거 증권사 재직 시절에 엄청나게 샀어요. 보시다시피 이때 이제 아이온이라는 게임이 나오면서 또 크게 올라갔던 주식인데 여기서부터 보시면 거의 뭐 38만 원 갔으니까 22만 원, 22,000원에서 중간에 사도 최소 10배 이상의 수익이 났다라는 거예요. 뭐 10배까지는 못 먹었고 요 정도 들어갔죠. 여기에. 그다음에 조정받고 또 올라갔는데 이거는 뭐 먹지 못했습니다만은 단기간에 요거를 제가 다 먹었어요. 요거. 제 기억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NC소프트가 새로운 게임 아이온이 나오고 나서 조정을 그렇게 보이다가 급등이 나와서 이렇게 됐다. 요거 이제 옛날 기억이 생각나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에 새로운 게임 TL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이게 잘 될지 안 될지 이게 PC 게임이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근데 그동안 이제 기대감이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시장에 특히 게임주를 투자할 때는 이걸 꼭 확인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100만 원 넘어갔다가 헤드앤숄더에 걸려가지고 급락이 나왔고 여기 최저 바닥까지 떨어진 다음에 나오는 요런 자리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죠? 이런데 여기서 슈팅만 나와도 꽤 괜찮게 안정적인 수익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변화에 TL이라는 게임이 출시됐고 120일을 넘어서는 자리다. 이런 거는 제 기준에는 상당히 좋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재밌죠? 이런 주식 이런 식으로 하시면 재밌어요. 뭔가 좀 합리적이잖아요. 그죠? 이거 무슨 테마주. 요즘에 뭐 한동훈 테마주 막 이런 거 올라가던데 그런 거 사지 마시고요. 뭔가 합리적으로 투자합시다. 그거 뭐 얼마나 뭐 1억 사겠습니까 그거? 그렇잖아요. 그거 뭐 상한가 가면 뭐 합니까? 혈체도 없는 거. 그런 거 하지 마시고
5%를 먹더라도 여러분들이 합리적으로 투자해 갖고 수익을 내시면 그게 다 쌓이면 나중에 내공이 생기면서 여러분의 계좌가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거를 보시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어제 퇴임했던 샘 올드먼이 다시 오픈 AI로 복귀한다고 합의를 했습니다. 참 웃긴 나라예요, 미국은. 언제든지 CEO를 잘랐다가 안 되면 다시 복귀하기로 합의를 했답니다. 그래도 참 부러워요. CEO가 좀 언제든지 잘릴 수 있다라는 불안감으로 하기 때문에 뭔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가도 좋아지겠죠. 마지막으로 필승투자연구소 오셔가지고 아시는 분들 꼭 구독 눌러주세요. 구독 지금 662분 지금 구독자 계신데 하여튼 이번 주 안에 1000명 넘겨야 됩니다. 아시겠죠? 구독자 좀 주위에 계셨던 분들 좀 홍보 좀 해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여기 사칭주의 보이시죠? 요거 일부러 제가 해놨어요. 위에 여기 위에 카카오톡 절대 저 운영하지 않는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연락 왔다 그러면 아니다, 사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여기에 카카오 오픈 채팅방 절대 저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요거 지금 진행 중일 건데 요게 텔레그램 방을 아직까지 오픈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소통하려고 하니까 아직은 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튼 카카오톡 얘기가 나왔다, 이거는 사칭이다. 아시겠죠? 사칭입니다. 카카오톡 얘기 나오면 무조건 사칭이니까 절대 들어가시는 일 있으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갖고 계신 분들 좀 답답하실 거예요. 지금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많은 악재들이 지금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 보니까 쉽게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언젠가 뭔가 변화가 줄 거예요. 시장에서 변화가 주면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 121선을 넘어서 장대 양봉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올 겁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신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전까지는 조금 숨죽이게 보시고요. 그래서 제가 종목 위주로 계속 말씀을 드릴 거고 제 나름대로 이거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소개시켜 드릴 겁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조금씩 따라해 보시면서 수익 좀 챙기시고 또 주식에 대한 재미도 좀 느끼시고 그 다음에 또 변화가 있을 때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